자, 이제는 우리가 섹터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문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문제에서는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후 그 상황이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내용과 함께 수혜 섹터까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한미 협력 본격화 최대 수혜 섹터는 자동차 vs 원전 vs 조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 차관 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앞서 수급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죠. 자동차의 경우에는 15% 인하된 관세가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된 공식적인 법적 절차도 조만간 진행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플러스 원전과 조선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까지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할 때 굉장히 주되게 이야기가 나왔던 그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 가팔라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나왔던 팩트시트 다시 한번 내용을 열어봤는데요. 우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하기로 했었죠. 여기에 원자력도 한미 협력을 더욱더 확대하기로 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민간에서도 이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절차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협력 방안이 발표될 때마다 수혜 섹터들이 크게 움직여주기를 투자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자동차의 경우에는 오늘처럼 먼저 추세가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력 역시도 사명 엠텍을 필두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은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또 투자자들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한미 협력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섹터 어느 쪽이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딱 하나씩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세 가지 섹터가 제시됐습니다. 마스가 그리고 만우가로 유명했던 조선 원전도 포함이 돼 있고 자동차까지 3파전입니다. 과연 두 분께서는 어느 쪽을 주목하실지 두 분의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가도 아니고 만우가도 아닙니다. 두 분께서 꼽아주신 건 앞서서 현대차 얘기도 저희 나눴었는데 자동차 섹터를 주목해 주셨네요. 자, 자동차 일단 오늘 일부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큰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자동차가 올해 굉장히 힘든 해였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방어를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리스크로 작용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는 걸로 봤을 때 내년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 섹터로 봤을 때 다 매력적이긴 했는데 원전하고 조선은 올해 정말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저는 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업황 흐름에 따라서도 그렇고 매력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관세가 인하가 됐고 이게 11월 1일자로 소급을 이제 적용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현대차하고 기아 쪽에서 이제 부담이 되고 있었던 관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있었던 금액대가 한 4조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먼저 이제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었고 여러 가지 계속 말이 바뀌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던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은 꾸준히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출이 개선이 됐는데 11월 중심으로 했을 때 수출 최고 규모고요.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13%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64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내연기관이나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차와 관련돼서도 고르게 호조세를 보였었고 미국 쪽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게 되면서 수출이 또 개선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관세가 또 인하가 된 만큼 내년에는 더 기대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쪽으로도 설비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자동차가 아무래도 주력 산업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2023년에는 한 100조 원 정도 투자를 했다면 작년에는 110조 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2조 원까지 이제 예상 규모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자동차 업황이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꾸준히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 두 가지 다 보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매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배당금 매력도로도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아가는 느낌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오토웨버도 오늘 굉장히 잘 가는 모습이었는데 이 종목이 사실 굉장히 또 시장에서 소외가 될 때는 굉장히 바닥권에 있다가 부각이 될 때는 또 강한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현대차 계열사이고 뭐 자율주행도 엮여져 있고 뭐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전 충분히 지금 오늘 기준으로 23만 원대로 마감을 했는데 30만 원 선까지도 잡고서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자동차 사이클이 이렇게 돌았을 때 이제 마지막에 잘 가는 게 자율주행이거든요. 근데 아직 자율주행이 시장에서 막 이렇게 테마주로서 부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보고서 이런 전망치를 좀 따져가면서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략을 들어봤고 일단은 소급 적용이 되면서 한시름 던 것 같긴 한데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과 비교했을 때는 일본차, 우리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차와 비교를 해보면 2.5%포인트가 뭐 이전 환경과 비교해서는 그쵸. 조금 더 약세인 거니까 그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도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네. 이것까지 확인 안 하고 지금 타이밍에 잡아도 되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정도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버텨준 부분도 이 일본과의 격차를 우리가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의 자동차에 대한 점유율이 GM하고 포드 제외하면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싸움이 상당히 치열한 상황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미국과의 FTA 덕분에 관세 적용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일본은 2.5%가 있었고 근데 이번엔 똑같이 15%로 맞춰지니까 갭이 있었던 부분들이 왜 맞춰지냐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서 실제로 우리가 협상 간에 슬쩍 던졌던 게 12.5%였어요. 물론 안 됐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이 실적에 대한 환경들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주가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마저도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여러분들 관세는요.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지 우리가 현지 전략 펼치는 차종에 대해서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미국 내 들어와서 생산하고 미국 내 유통해라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조지아 엘라베마 공장 펼쳐놓고 연 100만 대 생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열심히 증축하고 있죠.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게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만들고 있죠. 지금 최근에 출시되기로 했던 페리세이드 하이브리드도 거기에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에 대한 관세 우려를 무조건 수출하는 모든 차종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출은 줄어들더라도 현지화 판매 전략들을 통해서 관세에 대한 비용들을 좀 떼낸다라 그러면 저는 2.5%의 관세 비용의 이 부담은 저는 오히려 좀 떨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거를 떨어낼 수 있는 이 전략은 뭐 현지화 전략이었다. 그래서 실제로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웬만한 이 그 현지화 그 라인업들을 현지에서 좀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저번에도 강조드렸지만 그래서 협력사들도 다 미국으로 공장 옮기라고 내가 지원해주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현대차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이번에 관세 비용 우리가 소급해줄게 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 그러면 충분히 현대자동차와 기아 우리나라 이 완성차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관세에 대한 부담들은 너무 거기에만 집중해서 볼 필요 없다. 현지 전략을 통해서 충분히 실적으로 깨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서 최영지 전문가가 이제 현대차 플러스 현대 오토 에버로 1+1 추천 그 종목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우리 성 매니저님도 현대차 앞서서 얘기해 주셨고 네. 어느 쪽으로 하나 뭐 로봇 쪽 아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네. 뭐 하나 더 추천 뭐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현대차랑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 뵀으면 코리아 FT 했을 것 같은데 거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코리아 FT 하이브리드 차량의 최대 수혜주다 말씀드렸는데 코리아 FT 너무 갔으니까 성화이텍 좀 이야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지만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와 기아의 1차 협력사예요. 물론 이제
약간의 좀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뭐 그 부분도 해당 기업에서 어느 정도 좀 해명 공시를 내놓은 상태니까 그 리스크는 좀 접어놓고 일단 어쨌든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도 미국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생산량의 80%가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품에 대한 관세 비용도 없다라는 점, 어느 정도 상쇄됐다라는 점. 게다가 지금 현대차, 기아만 하는 게 아니고 GM과 포드, 이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이 고객사 다변화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저는 성화이텍도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력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1차 협력사에 대한 관세도 현대차가 어느 정도 좀 소급해 주기로 했으니 그것까지 기대한다라 그러면 뭐 실적 시즌 맞물렸을 때 더욱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코리아 FTA 이미 좀 어느 정도 갔으니 성화이텍에 대한 신고가 흐름도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